실전에 강해지는 키워드사 강혜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공부 메커니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이 공부 메커니즘 두 번째 시간에 잡은 주제가 좀 거창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식과 자극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선생님이 잡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재밌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이제 친구를 소개팅을 해줬어. 그러니까 선생님 중학교 동창 여자 동창하고 선생님 대학교 남자 동창하고 서로 이렇게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근데 둘이 소개팅을 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잘 안 된 이유가 되게 웃겨요. 둘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여자 동창이 이제 평소에 이제 밥을 흘리면은 이렇게 주워 먹나 봐. 근데 이제 굉장히 소개팅 자리에서 굉장히 이야기도 잘 하고 재밌게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하다가 그 여자 동창이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떨군 거지.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까워 하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걸 이제 주워 먹은 거야. 남자가 깬 거죠, 거기에서. 무튼 그때 이제 도대체 왜 그랬어? 라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여사친이라고 하죠. 여자 사람 친구가 선생님한테 했던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 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이 얘기가 굉장히 웃픈 일이죠. 예,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 이 공부 메커니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쵸? 예, 그 여사친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해야 하긴 하겠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요. 별로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의지박약이다. 뭐 그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환경적인 요소다라고 했었습니다. 왜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하냐? 그 부분을 오늘 좀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공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리했었고 오늘 우린 사람의 인식 자극에 대한 부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의 인식 자극에 관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웃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본적으로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야. 이해되세요, 이거?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시나요? 그렇죠. 과자 먹죠. 이게 중요한 거야. 무엇을 하느냐. 자, 그래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화 효과입니다. 강화 효과고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조건화 과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뇌의 활동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강화 효과에 대해서는요.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강화 효과 또는 조건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강화 효과는요. 그 베이스, 그러니까 이론의 베이스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인간은 본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해서 시작해요. 즉 인간은 동물이다 해서 시작해요. 네, 삑사리 나는 것도 선생님이 동물이라서 그런 거겠죠. 네, 인간은 동물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본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서양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했는데 그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거 아시겠어요? 파블로프의 개죠? 그거 있잖아요. 종소리 띵띵띵띵 울리면 얘가 뭐해? 음식이 나오지 않더라도 저절로 침이 나오더라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이 파블로프라고 하는 이 러시아 학자죠. 이 사람이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이 개가 주인의 발걸음 소리만 듣더라도 저절로 침이 흐른다는 거야. 근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 아니 어떻게 주인의 발걸음이 그 개의 침을 흐르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걸어가는 그 특정한 속도에 따라서 이게 개한테 음식을 가져다 주는지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는지를 개가 본능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 일단은 걔는 얘가 밥을 주려고 오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천천히 음식을 들고 오니까 천천히 오면은 이 발걸음 소리를 듣고 나서 걔가 나한테 음식을 주는구나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 사람이 실험을 한 결과, 그쵸? 어떤 조건과 이 음식이라고 하는 보상이 연결이 되는 순간 이 개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침이 흐른다라는 얘기,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동적 조건화 과정이라고 하고, 여기서 수동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주인에 의해서 개가 수동적으로 조건화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동적 조건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실험 말고 이제 스키너라는 학자가 있어요. 스키너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능동적 조건화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박스 안에 쥐가 있어요. 근데 이 쥐가 뭐냐면은 벽 안에 있으니까 막 벽을 긁기도 하고 막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 레버를 딱 눌러. 레버를 눌렀더니 뭐가 나와? 그렇습니다. 쥐가 먹게 된 씨앗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쥐가 지능이 없으니까, 거의 IQ가 없잖아. 지능이 없으니까 막 어찌어찌 하다가 레버를 딱 눌렀는데 자꾸 이제 씨앗이 떨어져.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쥐가 알게 된다는 거지. 뭐를? 레버를 누르면 씨앗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쥐가 배고플 때마다 레버를 누르는 과정을 스키너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조건화 과정 중에서도 능동적 조건화 과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여기서는 쥐가 직접적으로 누른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쌤이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 이건 연구는 아니고요. 이 들레즈라는 사람인데요. 들레즈라는 사람이 인간 기계론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얘기가 선생님 너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사람을요 기계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부품되어 있고 막 쇠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거 말고, 어떤 인간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계속해서 하는 걸 우린 기계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노동기계라고 불렀어. 왜? 그 사람들은 무언가 일을 하는 작업 자체가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또는 담배를 자주 피는 담배 중독자 같은 경우는 담배 기계라고 불렀어요. 왜? 이 사람은 담배를 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느끼니까. 또는 놀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을 놀이기계라고 불렀어요. 참고로 이게 전부 나쁜 뜻이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물과 연결될 때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기계로서 작동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얘기야. 마찬가지로 어떤 부품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연결됐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부품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부품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이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과정과 전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파블로프의 개인가요? 아니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어때요?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선생님 100% 확신합니다. 스마트폰을 해요. 바로. 왜? 옆에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그러다가 주변에 스마트폰을 만지게 되면은 자연스레 여러분들은 공부 스마트폰, 들레주의 표현에 의하면 공부 스마트폰 기계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하려고 했어. 근데 역설적이게 뭐랑 연결이 돼요? 공부랑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가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씨앗이 나와. 그치? 근데 이 쥐가 어쩌다가 스마트폰을 한번 눌렀어.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이게 재밌는 거야. 그럼 자꾸 뭐랑 연결이 돼? 공부랑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스마트폰 하지 말아야지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공부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잡고 있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화 효과고 조건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공부와 어떤 대상을 연결시키느냐가 바로 핵심이야. 즉,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과 가장 먼저 연결이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마다 나에게 긍정적 보상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스마트폰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스마트폰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두 번째, 환경적 조건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환경적 조건이에요. 의지박약이 아니에요. 공부할 환경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학습 목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그게 어떤 자신 스스로의 점수보다는 구체적인 대상일수록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가끔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에 가보세요. 예, 정말로 귀마개 꽂고 8시간, 9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공시생들도 많고요.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오래 열심히 해야지라고 잡고 목표를 잡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결국 환경적 요소에서 자신의 공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 갈수록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왜?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할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것들을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이 얘기들을 다시 할 텐데 스스로 다짐을 하는 낙서장을 만들어 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공부할 때 스트레스 안 받는다. 천재야. 불가능해. 공부는 스트레스야. 이걸 인정하고 가야 돼.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자신만의 낙서장을 만드세요. 아시겠죠, 이거? 그 다음 포스트잇으로 매번 자신의 결심을 쓰고 책상에 붙이세요. 스트레스 받죠? 아, 그래, 나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또는 무슨 고등학교 가야지. 어떤 대학교 가야지. 자꾸 쓰세요. 자꾸 공부랑 나의 목표를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걸 주변 환경에다 싹 다 붙여놓는 거야. 도배시켜 놓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 목표랑 공부랑 강화되는 걸 느낄 거예요. 또는 위인들의 명언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인들의 명언 중에서 굉장히 오글오글 거리는 거 있죠. 느끼한 것들. 그런 걸 읽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꽤나 오래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부의 80%는 환경이고 어떻게 자신의 공부 환경을 만드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 작업입니다. 자꾸 애꿎은 자신을 자꾸 탓하지 마세요. 자꾸 애꿎은 자신을 의지박약이라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침대 있죠? 스마트폰 있죠? 게임 끝난 거야. 공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사람 인식 자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였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공부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강해지는 키워드 수학 강혜성쌤이었습니다.